여러분, 제가 한국 제조업에 대한 위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둘러싸고는요, 국내나 국외나 할 것 없이 거의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특히 말입니다. 국내에서는요, 가시밭길까지 위에 덮어버렸습니다. 지뢰밭만 있어도 진짜 어려운 게 기업 경영인데 그 위에 가시덤불까지 다 덮어놨으니 기업들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의 어떤 붕괴는요, 쓰나미처럼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단서가 뭐냐? 단서는 이겁니다. 제조업 규제 법안 수예요. 3,919건입니다. 언제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조업에 대한 규제 혁파, 사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만은 실제 제조업의 규제 법안은 훨씬 많은 3,919건. 박근혜 정부하고 따져보면요, 와우, 이거는 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워낙 세기 때문에 말입니다. 워낙 세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요,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 1313건이에요.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1년 11월 14일까지 3,919건입니다. 3배입니다. 3배. 3배면 여러분, 기업이 기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규제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요, 기업은 쉽게 말하면 초토화됩니다. 초토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생각해 볼까요? 중대기업처벌법은요, 이게 뭐 대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내려와 볼까요? 근로자가 만약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말입니다. 회사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1년 이상 최고 경영자가, 쉽게 말하면 사장이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감옥살이를. 여기에다 벌금이 말입니다. 개인에게는 5억, 법인에게는 10억까지 때릴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15억이라는 돈은 진짜 많은 돈이에요. 중소기업은 제품을 제조해서 납품하거나 제품을 제조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겨우 입에 풀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어렵게 기업 경영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5억이라는 돈을 벌금으로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 망하는 거죠. 심지어 말입니다. 최고 경영자는 1년 이상 감옥행을 해야 돼. 1년 이상이에요. 이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 1년 이상으로. 참 무식한 법이죠. 무식한 법이에요. 1년 이상 하면, 아니 최고 경영자는 없는 상태에서 벌금을 15억을 내고 나면 그 중소기업이 버틸까요? 못 버팁니다. 100% 망합니다. 100%. 그래서 제가 쓰나미 폭망이라는 단어를 잡은 겁니다. 이게 벌도 이렇게 세버리면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아니 사망사고 안 나게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진짜 어려운 게, 아니 길 가다가도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치어서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되는데, 사망하는 사고라는 건요, 내가 조심하고 안전을 아무리 철저하게 기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우연한 실수 때문에
사망사고는 나게 마련입니다. 없다는 거 이것은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중소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호구지책을 쓰잖아요. 지금 바지사장을 올려놓겠다. 바지사장. 그리고 안전책임자 뽑아서 올려놓겠다. 이게 연봉이 여러분 안전책임자 뽑으려고 그러면 연봉이 2배 3배예요. 지금까지는 안전책임자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연봉을 5천만 원을 줬다면 여기는 이제 뭐 한 1억 5천을 줘야지 안전책임자가 뽑히고요. 바지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잘못하면 영청을 가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달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그조차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조차도. 내가 감옥 관리를 왜 해? 하면서 안전책임자 안 하겠다. 바지사장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규제는요. 기업에게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이 규제 때문에 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입니다.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왜 문제는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면요. 21대 국회 들어서서 지금 다시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나 조항 수가 점점 또 늘어납니다.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에서 더 많이 늘어나요. 규제 법안 수는요. 20대 국회에서는 1192건이었다면 21대 국회에서는요. 1282건이에요. 7.6%나 증가했습니다. 규제 조항 수도 20대 국회에서는 2259건이었다면 21대 국회에서는요. 2357건입니다. 4.3%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규제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규제 조항 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요. 기업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조항을 분석을 해보면요. 규제 만능주의, 처벌 만능주의, 형벌 만능주의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환경만 하더라도요. 규제가 34건이에요. 강화되는 거죠. 대부분 신설되거나. 처벌이나 또 처벌을 강화시키는 건 3건이나 되고요. 완화는 겨우 말입니다. 16건밖에 안 됩니다. 16건밖에. 노동은요. 심각하죠. 노동은. 신노동정책을 쓰니까 이게 여러분 기업이 있어야 노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노조법안은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건수가 100건이나 되고요. 처벌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게 39건이에요. 규제 완화하는 건 3건, 지원은 5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은 노동자 천국이 되겠죠. 노동자 천국.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는 노사관계가 최악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도요. 꼴찌입니다. 거의 꼴찌. OECD 국가 중에서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노사관계는 대립적인 관계가 심해도 너무 심해요. 너 죽고 나 살자에 너 죽고 나 살자. 참 웃기죠. 그죠? 기업의 경영층이나 기업의 근로자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 죽고 나 살자가 되면 이게 기업이 돌아가겠어요? 내년에 가면 이게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노동법안들이 계속 통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소유와 지배구조도 지금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게 49건이에요. 그리고
처벌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게 22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규제 혁파에서 경제 살리자 이 말은요. 입 바른 소리. 예, 입 바른 소리라고 이야기, 입 발림 소리지. 입 발림 소리.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입 발림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말로만 규제 완화하겠다지 사실상 규제를 신설하는 게 지금 21대 국회에서 176건이나 되고요. 처벌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게 64건이에요. 규제 완화가 3건밖에 안 되고 지원은 21건밖에 안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정부가 규제로 기업을 때려잡는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이게 여러분 개정을 하더라도 기업의 편에서 그리고 기업의 편에서 보면서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지 그 차원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국민 경제가 좋아집니다. 일자리가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거 안 봐요. 옛날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반적으로 이상이라고 하죠. 그 이상을 그냥 실현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기업 규제 3법 만들어내면서 상법 굉장히 강화시켰죠. 금융그룹 감독법 장난 아닙니다. 예. 여기에다가 노조 개정안 같은 경우는요. 예. 회사에서 해고가 되고도 현실적으로 노조인만 가입하면 회사를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제도인가 저는 말 안 해도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말입니다. 특히 지금 산업계에서는요.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나가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기업을 하겠느냐. 시장경제라는 게 규제가 적어서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게 시장경제의 원천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규제로 발을 꽁꽁 묶으면 이게 점점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로 간다는 거지. 정부가 통제한다니까. 통제하는 거니까. 공산주의로 간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느냐. 그렇게까지 지금 불만을 내뿜을 정도입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기업 규제가 워낙 세서 이제는요. 마치 중국이 말입니다. 기업 규제 자체를 시진핑의 어떤 장악력 내지는 시진핑의 어떤 독주로 기업을 마구마구 지금 잡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규제가 기업을 기업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악으로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은요. 기업다워야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경쟁하면서 기업들은 커야 되거든요. 정부의 규제가 기업 활동을 묶어서 일자리까지도 지금 폭망시키고 있는 현실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도대체 경제 알기를 진짜 우습게 아는 게 저는 더 충격이에요. 더 충격. 문재인 정부는 진짜 경제를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